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를 폐쇄하겠다는 주요 대선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금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서명에 앞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45년 만에 매우 역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몇 분 후에 나는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학생 한 명당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성공률 면에서 보면 목록 하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학년 학생의 70%가 독해나 수학에 능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미국의 지금 초중고등학교 이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연방교육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미국의 교육 수준이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재량 예산은 600%나 폭증했고 워싱턴 DC 전역의 건물에 관료들을 고용했다. 이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전직 부동산인인데 이 부동산인 전문 중개인으로서 말하건대 워싱턴 곳곳에 교육부 건물들이 여기저기 교육부 건물들이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은 정말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짓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큰 사기 행각이라고 불러왔던 교육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보장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업무 대부분을 커리큘럼이 결정되는 주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교육을 원래 있어야 할 주들로, 스테이트들로 매우 간단하게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상식적인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각급 기관 폐쇄를 처음으로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교육부를 없애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맥마흔 장관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이 맥마흔 장관이 시리우스 XM의 데이빗 웹 쇼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하지 않는 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누구에게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를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또 연방교육부는 커리큘럼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또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을 고용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방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주 정부가 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자금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연방교육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창의성과 혁신은 주정부 수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교육 일선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은 주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주별로 연방교육부에서 할 일이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장난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교육부의 인력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국가의 학업 진척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민권 사무국과 교육과학연구소는 엄청난 감축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반대자들이 지금 아주 분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데 USAID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연방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 온통 연방정부 예산을 다 끊어내 놓으니 연방정부로부터 눈먼 정부 돈을 받아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명령은 맥마흔 장관에게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되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은 계속 보장하라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나머지 기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DEI, 그러니까 포용성, 형평성 혹은 다양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좌파 이데올로기를 심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DEI 없앤다는 겁니다. 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결국은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성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념을 발전시키지 않도록 교육부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부터 교육부 폐쇄 의지를 밝혔지만 맥마흔 장관이 상원에서 장관으로 인준을 받을 때까지 이 폐쇄 조치를 기다려왔던 것으로, 잠시 보류하고 기다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장관 임명이 되고 나니까 본격적인 조치를 밟아서 오늘 서명식까지 하게 된 것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의 부비서실장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교육부는 서구 문명에 적대적이고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며 우리의 건국 문서와 문화에 적대적인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 관료들로 압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완전 좌파들의 소굴이었다라는 거죠. 연방교육부가.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해 의제를 강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좌파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추진하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권한을, 연방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 차원으로,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게 스티븐 밀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교육부를 아주 작은, 훨씬 작아지게 하는 조치이지만 하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교육부가 대학생 대출 그리고 펠 그랜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고요. 시민권법 시행하는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과 특수교육에 자금을 제공하는 부분도 연방교육부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금 대출과 펜 그랜트에 관해서는 여전히 교육부에서 운영할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3조 달러 이상을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초기 의도가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 그 부서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레빗은 설명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도 연방교육부의 중요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맥스는 트럼프는 교육부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원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데 완전 해체를 위한 충분한 의원들의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라고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만들어진 게 1979년인데요. 1979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의회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교육부 조직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연방교육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조 바이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입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교육부를 설립해 놓았기 때문에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다시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가 다 합의하에 결국은 교육부 폐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놓고 아주 축소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것들만 유지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 안에 있던 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추진하려고 애써왔던 좌파 관료들 전부 다 해고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일단락 조치를 취해놓고요. 이제 급한 일들이 다 정리가 돼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정식으로 이제 의회에서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연방교육부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연방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각 주에서는 그리고 각 교육청, 지방교육청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DEI 오피스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었죠. DEI 오피스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학교에다 지원금 안 주겠다. 이건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DEI 오피스를 만들었어야 했던 거였고요. 거기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들, 그러니까 뭐 LGBTQ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학교에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난 여학생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비밀로 만들어주고 뭐 부모한테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던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라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요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연방교육부는 필요 없다. 어차피 교육 커리큘럼과 학교 운영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주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주교육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주교육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주교육부들은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K-12라고 이야기하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이 의무교육기관과 관련된 기관들, 교육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교육부의 주된 역할이고요. 대학들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학들은 주마다 이제 대학 평의회 같은 조직들이 대학들의 연합 조직들이 따로 조직이 돼서 대학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지가 않죠. 타주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주에서 살고 있던 거주자들이 타주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관련된 부분, 특히 대학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연방교육부가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뭐 틀리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장애인 교육 부분도 사실은 연방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방교육부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